대기업 시청자 그리고 녹십자 홀딩스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얘기 나눠볼 주제는 이 기업 밸류 프로그램 수혜주가 녹십자 홀딩스가 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중점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최근에 이 정부가 기업 밸류 프로그램 다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 PBR이 열풍이 불면서 특히 이 장부 가치가 낮게 형성되어 있는 지주 회사들 위주로 해서 주가 상승이 가파르게 나왔었거든요. 녹십자 홀딩스 역시 지주 회사로서 1월 말에 발표하고 나서 2월 달부터 좀 주가가 해당 이슈를 받고 같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뭐 물론 봐야 되는 부분들이 많긴 하지만 오늘은 이 기업 밸류 프로그램 관련된 얘기만 좀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이어서 23년도 실적 체크까지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길게 끌지 않고 핵심만 딱딱 짚어서 전달해 드릴 테니까 집중해 보시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최근에 1월 말이었죠. 이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정부가 도입을 하겠다라는 소식 때문에 전반적인 저 PBR 관련주 증시가 상승을 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말 그대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서 일본이 이 기업 밸류 프로그램과 비슷한 거를 먼저 도입을 하면서 주가가 큰 상승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벤치마킹 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번 달 2월 26일이었죠. 이 금융위원회가 기업 밸류 지원을 방안을 위한 의견 수렴 1차 세미나를 당시 열었습니다. 이제 열면서 관련된 세부 내용도 함께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이 페이지가 꽤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요약해서 간단하게만 주요 쟁점들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상장사는 최소 연 1회 기업 가치 재고 계획을 위한 공시를 하라고 알렸습니다. 이 시장 평가를 감안해서 해당 기업의 가치를 스스로 분석을 해서 이 가치가 적정한 수준인지, 그리고 적정하지 않다면 왜 적정하지 않은지에 대한 부분을 분석해서 이제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좀 문제가 됐던 게 기업 스스로에 대한 평가,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시행을 하는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됐었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러한 재고 방안을 기업 개선 계획을 제출하지 않으면 상장 폐지까지 고려하는 아주 강수를 뒀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하게 되는 이런 식으로 뭐 안 하면 어쩔 수 없지만 하게 되면 너희들 우수 기업으로 선정해 줄게, 또는 뭐 세금 깎아 줄게, 이런 식으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했다라는 소식, 그리고 이런 부분들까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이를 바탕으로 뭐 3년 이상 중장기 기업 가치 목표 수준과 도달 시점, 도달 방안 등에 대한 거래소와 자사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자, 그리고 26년도가 되면 코스피 전 상장사의 전체 의무화를 좀 시행을 하겠다라고 밝혔고, 특히 이 기업 가치 제고의 노력을 활발히 한 기업들은 이런 ETF 같은 거 있죠. 여기에 이제 끼워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ETF에 편입이 되게 되면 아무래도 뭐 패시브 수급이라고 하죠. 흔히 패시브 수급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좋은 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에는 그러면 이 기업 가치 제고, 그러니까 저 PBR 관련 수혜주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뭐 PBR, 저 PBR인지, 그다음 성장성 지표인 ROE가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 뭐 PR 이런 등을 주로 잘 고려를 해서 이런 부분들을 선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5월 중에 2차 세미나가 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상반기 가이드라인이 정말 확정이 된다라고 하면 지금보다 더 이 수혜주가 옥석 가리기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 녹십자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 관련 수혜주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저 PBR 관련 수혜주로 들어가려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일 크게 두 가지가 핵심 지표라고 하면 아무래도 말 그대로 진짜 PBR이겠죠. 저 PBR. PBR이 보통은 이게 1보다 높으면 그러니까 1보다 높으면 고평가다, 뭐 그러니까 고평가라는 말이 좀 웃기긴 한데 1보다 낮으면 저평가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1이 넘어가는 PBR이 회사가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대부분은 1보다 낮은 게
대부분 많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 코스피 코스닥의 전체 평균 PER도 0.9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점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 녹십자 홀딩스의 PBR을 보게 되면 현재는 한 0.7배 정도로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1보다 작아서 좀 뭐 저 PBR 관련주라고 하면 뭐 당연히 의미는 있겠지만, 또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ROE, 성장성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 성장성 지표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게 높으면 좋은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이렇게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ROE가 좀 줄어들고 있고, ROA도 좀 줄어들고 있는 모습은 조금 부정적인 요소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니까 실적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성장하는 기업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원래 이 바이오 제약 회사가 좀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 PBR로 들어가는 것은 맞지만, 이 성장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매출적으로, 실적적으로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조금 힘들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다? 여기서 이 녹십자 홀딩스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주주 방안에 대한 개선, 즉 배당도 더 많이 확대를 하고, 뭐 자사주 소각도 하고, 더 자사주도 매입하고, 이렇게 하면 또 얘기가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투자 이 주가라는 것은 이러한 뭐 정부 정책도 중요하지만, 결국 투자 심리가 이 반영될 수 있는 기업 가치에 대한 재고 방안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뭐 물론 뭐 ETF 편입되고 이렇게 패시브 수급 두고, 패시브 수급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 좋지만, 그런 것보다는 녹십자 홀딩스 스스로가 배당 더 많이 발표하고, 자사주 소각하고, 그 다음에 뭐 자사주 매입하고, 이런 부분이 훨씬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차트를 보게 되면 최근 1월 말에 그 내용이 발표되고 나서 2월 달부터 이렇게 상승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뭐 이런 거 좋다 이거예요. 근데 최근에 이제 뭐 자사주 소각하고, 특히 삼성물산이 대표적인 예죠. 아주 이 무거운 종목이 자사주 매입하고 자사주 소각한다라는 이슈 때문에 여기서부터 주가가 37%, 거의 40%까지 올랐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주주 가치 방안 재고가 굉장히 중요하다. 최근에 이런 관련 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삼목에스폼도 주주 가치 재고에 대한 방안, 뭐 자사주는 아니지만 배당을 더 확대한다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주가가 올라갔었죠.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녹십자 홀딩스도 이런 부분을 좀 발표를 해준다라고 하면 지금 17,000원 가격대를 충분히 돌파를 해서 2만원대까지 다시 한 번 더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23년도 이제 실적을 좀 함께 보게 될 건데, 뭐 이거는 저는 예상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손익 구조의 변동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이 지주회사다 보니까 이 아래 자회사의 실적에 따라서 이 지주회사의 실적도 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같은 경우는 좀 적자 전환이 되긴 했는데, 아무래도 이유는 종속회사, 뭐 밑에 녹십자 MS라든지 이런 회사들 많잖아요. 그래서 그 관련된 회사들이 좀 실적이 이번에 다 같이 안 좋게 나오면서 결국에 녹십자 홀딩스도 안 좋게 됐다, 이렇게까지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녹십자 홀딩스 관련해서 더 나은 질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에게 다가갈 테니, 해당 내용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